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은 세계 심리학 역사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연구 대상입니다. 가장 높은 곳에 있었던 사람이 자신의 바보 같은 실수로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을 했을 때, 천당에서 지옥으로 추락을 했을 때 그가 어떤 심리 구조를 보이는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은 두 가지 선택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의 심리 상태에 빠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환상적으로 자신의 이런 처지를 합리화하고 자신이 했던 바보 같은 실수를 정당한 것이었다라고 포장을 하고 자기가 처한 지금의 지옥 같은 상황은 일종의 옳은 것을 위한 투쟁을 하다가 생기는 순교자적 상황이다. 그리고 나에겐 아직도 뭐 하나님이 있고 성경이 있고 정의가 있으니까 아직도 나에게는 희망의 동아줄이 남아있다. 언젠가는 내가 풀려날 것이다. 역사가 나를 인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극한적인 합리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터인데 윤석열은 두 번째로 가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속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에어컨을 빵빵 켜고 호사스럽게 살다가 갑자기 2평짜리 에어컨도 없는 이 폭염의 선풍기에 의존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 그리고 이 급격히 높아지는 혈압과 스트레스, 그리고 일말의 기대를 품었던 구속 적부심의 기각과, 그리고 이제 최소한 1심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수개월을 감방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 1심 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뭐 수년으로 연기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그리고 마누라에 대한 이제 드디어 임박한 소환, 이런 것들, 부부가 같이 감방에 갇혀 있을 줄 모르겠다라는 이런 것이 공포의 심리 상태를 조성을 해서 극한적인 합리화 환상으로 치닫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분석을 저는 해봅니다. 그가 어저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그가 얼마나 환상적인 합리화에 빠져 있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대선에 출마할 때부터 제 스스로 형극의 길로 들어섰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을 그대로 볼 수 없어 그 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뭐 한 30%는 문재인이가 망친 나라를 복원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파의 요구, 이런 것에 부응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명감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70%는 권력욕입니다. 권력욕. 이 권력욕은 김건희가 많이 부추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조국 일가족에 대해서 아주 끝판까지 가는 가혹한 수사를 진행을 하고 문재인과 이 극한적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 전부 다 대통령 선거 권력을 위한 권력력에서 발단된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 녹취록에 나온 거기는 김영선이를 좀 시키라고 얘기했더니 당에서 난리네, 이런 식으로 아주 건방지게 얘기하는 이런 태도, 도어 스태핑에서 보여줬던 오만한 자세, 그가 얼마나 오만하고 불통이고 거들먹거렸는지에 관한 수많은 부하들의 증언들,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젊고 예쁜 마누라 데리고 다니면서 이 대통령 전용기에 태워서 국빈 방문을 하면서 즐기는 것에 대한 뿌듯함과 오만함. 바이든 대통령이 당신과 나는 마누라를 잘 만난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윤석열이는 하늘 구름 위에 올라가는 듯한 엄청난 자만감에 빠졌겠죠. 이런 것들, 미국의 국빈 만찬에서 아메리칸 파이를 불러댈 정도의
어떤 최고조의 어떤 기분과 자기에 대한 환상과 자기가 즐기는 권력에 대한 어떤 뿌듯함, 권력욕이 그 사람의 심리의 70%입니다. 뭐 비상계엄 선포한 이유 이거는 헌재에서 하도 뭐 이 헛소리를 많이 해야 된 것이기 때문에 뭐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합니다. 국민 80%가 자신을 정치적으로 탄압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헌법체계, 헌법재판소, 상식, 집단이성, 역사 이것이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게 탄압받는 존재는 역적입니다. 역적밖에 없습니다. 상급자의 정당한 명령에 따랐던 많은 국민들과 공직자들이 특검 법정에 불려나와 고초를 겪고 있다. 정당한 명령. 자신의 비상계엄이 정당한 명령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당한 명령이었고 그것을 따른 것이 지금도 후회된다라고 하는 사령관들과 대령들의 이 피 끓는 절규의 자책과 참회를 그는 전혀 듣고 있지 않습니다. 한평생 헌신한 그들에게 부당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한평생 이 헌신한 이들의 명예를 타락시키고 더럽힌 게 윤석열입니다. 그들을 전부 다 거짓말쟁이로 몰았습니다. 자기 책임을 몽땅 뒤집어 씌우면서 그들에게 부당한 탄압을 한 게 법정도 아니고 정권도 아닙니다. 윤석열입니다. 최고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켰다는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것인지, 이거 바보 같은 논리입니다. 권력을 창탈하기 위해서 내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자기 권력을 입법부를 장악하고 입법부를 통제함으로써 강화하려고 했던 친위 쿠데타입니다. 입법부를 장악하려고 하는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란 혐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시청자 여러분, 실무장도 하지 않은 최소한의 병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실무장도 하지 않은 병력에게 왜 수방사령관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실무장을 기대한 거겠지요. 시청자 여러분, 이 국민의힘이 극우정당으로 치닫고 있고 전환기가 들어와서 설치되고 있고 김문수가 다시 전환기를 껴안으면서 장동혁도 전환길과 같이 손잡고 놀아나면서 이 탄핵 반대파가 당대표를 맡으면, 그리고 내란에서 행여나 무죄가 선고되면 자기가 살 수 있다고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